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지구 안에 있는 물들을 배울 거야. 지구에 어떤 물들이 있죠? 생수, 제주 삼면수. 백두산. 백두산은 그 안에 있는 그 원하는 답이 아니야. 에비앙. 바다. 그리고 그 시끄러! 바다. 바닷물, 그 다음에 강물, 호수. 호수. 호수물, 그리고 침. 그 산 위에 있는 그 얼음. 빙하, 그죠? 빙하 같은 것들도 있죠. 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상상할 때 라면 국물 빼고 바닷물과 또는 육지 위에 있는 물로 크게 구분합니다. 바닷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육지에 있는 물이 강물, 시냇물, 호수물, 계곡물 다 육지 위에 있는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바닷물과 육지에 있는 물들을 다 됐어? 담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닷물은 해수라고 부르고요. 어서 해수에 앉아. 예? 아니, 바닷물은 해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은 담수라고 부릅니다. 담수. 짜지 않은 물들이 되겠죠. 크게는 이제 짠물과 짜지 않은 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비율이 엄청난 비율을 보입니다. 잠깐 볼게요. 표를 보면은 이런 비율을 보여요. 바닷물이 얼마이냐면요. 97.47%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이 100%라면 무려 97.47%가 바닷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남은 거 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한 2.53%? 그죠? 2.53%만 육지 위에 있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2.53% 중에서 봐봐. 무려 1.76%가 뭐다? 빙하입니다. 빙하. 우리 빙하 본 적 있나요? 북극과 남극만 볼 수 있는 거잖아. 본 적 없어. 근데 빙하에 갇혀있는 물들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빙하는 사용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물은 바닷물도 이용하지 못해. 빙하도 이용하지 못해. 그러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물 중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물만 우리가 뭐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맞습니다. 우리는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물 부족 국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인구수 대비해서 공급되는 물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구수가 공급되는 물에 비해서 더 많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물이 굉장히 작다는 걸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담수가 2.53%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지하수나 하천, 호수물 등 이용하는 물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1번에 나와 있는 수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물 숫자예요. 물에 관련된 모든 권역을 수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수권의 정의입니다. 물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을 수권이라고 하고요. 표면으로 따지면 지구 전체, 지구본을 상상해봐. 지구본을 딱 보면은 육지 부분도 있고 바다 부분도 있잖아. 바다의 부분이 몇 프로다? 70%를 차지하고 육지 부분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구본의 앞면만 보니까 육지가 엄청 많은 것 같잖아. 지구본을 뒤로 돌려봐. 뒤에는 다 물이다. 다 물입니다. 그래서 표면으로 따지면 70%의 표면을 차지하는 게 수권의 분포 범위가 됩니다. 자, 수권에서 물이 제일 많은 건 해수, 바닷물이 제일 많고 2등이 방금 말한 지하수가 2등으로 많고요. 빙하가 2등으로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지하수가 3등으로 많고 우리가 잘 이용하는 하천수와 호수물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뭔지 설명하고 있고요. 빙하가 뭔지 설명하고 있고요. 지하수가 뭔지 설명하고 있고요. 하천수와 호수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다에 분포하는 물로써 짠맛이 난다고 되어 있고요. 빙하는 눈이 쌓이면 위에 눈이 아래 눈을 누를 거 아니야. 눈이 꽉 눌리면 얼음덩어리가 돼요. 그걸 빙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빙하는 그래서 눈이 내려서 쌓일 수 있는 곳에 빙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들어. 육지 위에 빙하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 거 할 수 있는데 빙하와 빙산은 다른 거거든요. 빙하와 빙산은 다른 겁니다. 빙하는 이렇게 눈이 쌓여서 얼음이 된 게 빙하고 빙산은 뭐냐면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있죠. 그 얼음을 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빙산. 그래서 빙산과 빙하는 좀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극지방, 아주 추운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쌓여있는 것을 빙하라고 합니다. 지하수. 지하수는 지하에 스며든 물을 지하수라고 하잖아. 지하로 스며드는 동안에 필터링을 거쳐서 굉장히 깨끗한 물의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퍼서 그냥 바로 먹을 수도 있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천과 호수물을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이지만 굉장히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왜 안 냈어? 좋아. 자, 이제 수자원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수자원. 자, 우리 여기서 자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을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자원. 그래서 물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수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물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것도 순서를 좀 기억할게요. 물을 어디다 이용하는지. 우리가 이용하는 물 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농업용수입니다. 우리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 농사에 사용되는 물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농업용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지용수, 세 번째가 생활용수, 네 번째가 공업용수 순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아, 농사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겁니다. 두 번째로 유지용수가 뭐냐면요. 이런 거야. 우리가 댐에다 물을 가둬놓고 있잖아. 그치? 그런 걸 이제 유지용수라고 해. 가뭄이 너무 심해. 어떻게 해? 댐 문을 열어서 다시 물을 좀 공급하잖아. 이런 물. 가둬놓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가둬놓는 물들을 유지용수라고 생각하면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두 번째로 많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생활용.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이 세 번째로 많은 거예요. 네 번째가 공장에서 제품 만들 때 필요한 물들이 공업용수인데 그게 네 번째로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자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수자원은 당연히 필요하죠. 없으면 큰일 나잖아. 만약에 농업용수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없어도 제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겠죠. 유지용수가 없어도 큰일 납니다. 유지용수가 없으면은 지하수든 수돗물이든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못합니다. 다 메말라 버리니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자원을 뭐 해야 된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뭐하다?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관리를 잘해서 수자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야, 우리 주변에 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바닷물의 온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좀 먼저 볼까요? 이 그림. 내려.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봐봐. 이게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은 엄청 깊잖아요. 엄청 깊어서 위에 있는 바닷물, 중간에 있는 바닷물, 저 밑에 있는 바닷물 세 부분으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바닷물이 엄청 깊은 바닷물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바깥에 햇빛이, 해가 떠 있는 장면을 상상해봐. 해가 그러면 바닷물로 막 비출 거 아니야? 비추면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모든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고 어느 바닷물이 뜨거워진다?
맨 위에 있는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맨 위에 바닷물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햇빛이 안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냐 없니? 많이 못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닷물은 차가워져야만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냐면 점점 차가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만 하는 거야. 자, 이게 온도잖아.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동안 같은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 무려 300m까지. 바다 깊이 300m면 쌤 키가 2m니까 쌤 한 몇 명? 150명 정도? 300명. 1500명. 아니 선생님, 제발 알았어. 딴 강의에서도 2m라고 하시는데 고등학생 분들한테도 2m라고 뻥을 치시는데. 나의 뻥이 거기까지 소문났구나. 그렇죠. 아니 제가 자, 듣고 있잖아. 솔직히 말할게요. 자, 2m에서 이만큼 빠집니다. 자, 이만큼. 5m. 뭐라고? 네? 2m에 5m 빠지면 마이너스냐? 50cm. 그 정도는 키가 거꾸로나 있어. 거꾸로 다니는 이상하죠? 그림자냐? 땅에 박혀있는 거. 좋아요. 어쨌든 바닷속 300m까지 온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야. 상상해봐. 원래는 점점 온도가 추워져야 되는데 300m까지 온도가 일정하대. 왜 그럴까요? 바람. 맞아요. 바람에 의해서 막 섞이는 거야. 바람이 많이 불면서 여기 바닷물이 막 섞이니까 뜨거운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이 막 섞여버리니까 온도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리할게. 그래서 이름이 혼합되는 층, 혼합층이라고 말합니다. 300m까지 돼요? 됩니다. 바람이 300m 깊이까지 내려가요? 그게 아니라 바람이 확 불면은 물이 막 회전할 거 아니야. 그 물이 도는 그게 300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근데 어느 지역은 바람이 겁나 더 세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저 300m보다 더 아래까지 혼합층이 생길 수도 있겠네. 아예 여기- 바람이 안 부는 지역은. 그죠? 바람이 안 불면 혼합층이 얇겠죠. 여기서 문제. 혼합층의 두께가 뭘 의미한다? 그 지역에 바람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에요.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이따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혼합층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혼합층의 영향력이 끝나면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부터는 당연히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그죠? 네. 온도가 떨어지는 층을 이렇게 암기했어요. 어떻게 암기했냐?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이라고 암기합시다. 수온 약층은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층입니다. 수온 약층의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 체크하면 몇 도? 여기 올라가면 4도씨입니다. 4도씨까지 온도가 떨어져요. 예? 4도씨까지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맞죠? 왜 4도씨까지밖에 안 떨어질까? 3도 안 되나? 2도 안 되나? 그래프에서 그릴 수 없어? 아니에요. 3도, 잘 들어. 3도, 2도가 되면 물이 다시 떠올라요. 봐봐. 소나층이 되려고. 아니야. 혼합층이 되려는 건 아니라 밀도가 작아져요. 봐봐. 여기 봐봐. 얼음은 몇 도예요? 0도. 0도보다 낮은 온도죠. 네, 다시 말해서 근데 뜨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온도가 엄청 낮은 물이야. 근데 걔가 위에 떠 있죠. 얼음을 물에다 던져봐. 가라앉아야 떠요. 뜨잖아. 그래서 얼음이 오히려 부피가 작아져서 부피가 커져서 위로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봐. 온도, 자, 물을 상상해봐. 물은 온도가 막 높을 때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분자 운동이 작아지면 서로 뭉쳐져. 뭉쳐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야. 밀도 커지는 거야. 그게 몇 도? 4도까지는 그래서 진짜 무거운 물이 돼. 그래서 저 심해 바닷물이 모두 4도입니다.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야. 쌤! 3도는 그러면 안 무겁나요? 3도부터는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과학 실험할 때 3도부터 얼음 만들어졌던 건가? 그래서 3도부터는 얼음이 얼기 시작하니까 그 물들은 다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심해 바다의 온도가 막 영하 20도, 영하 40도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저 밑에 엄청 깊은 심해 바닷물도 몇 도다? 4도야. 따뜻하다고.
4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으면 난 심해 바다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입니다. 근데 물론 압력이 엄청 강해서 그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심해 바닷물 물고기들의 모양이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죠. 압력을 견디기 위로 위한. 나오면 블루피쉬처럼 추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온도가 4도, 심해층의 바닷물 온도가 4도씨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운데 수온 약층의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진다? 4도까지밖에 못 떨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 수온 약층의 특징이 있는데, 봐봐. 위에 바닷물 여기 A, 아래쪽 수온 약층의 아래쪽 B를 봐봐. 위에 바닷물과 아래 바닷물, 요거 위에 바닷물 아래 바닷물이야. 누가 더 뜨거워요? 위에 바닷물이 뜨겁고 아래 바닷물 차갑죠? 뜨거운 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건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혼합도 안 될 뿐더러 물이 움직이지 멈춰있다고. 물이 가만히 멈춰있습니다. 진짜 고요한데. 완전 멈춰있어. 물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저게 움직인다면 섞이고 있고.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있냐? 해수가 섞이지 않는다. 완전 멈춰있습니다. 멈춰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 혼합층에서 물질이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 아래 심해층에서 물질이 올라오고 싶은데 못 올라와. 물질도 교환이 안 되고 에너지도 교환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수온 약층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단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완전. 1죠. 자, 그런 층이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이 4도씨를 쭉 유지하면서 아주 차가운 바닷물이 쭉 유지가 되어 있는데 체크! 심해층이 바닷물의 80%를 차지합니다. 바닷물이 97점 몇 %인데 그 중에 80%, 그 중에 80%가 뭐다? 저 심해 바닷물이라는 뜻이야. 즉 4도짜리 물이 겁나 많다, 지구에는. 그죠? 4도짜리 물이 굉장히 많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 어마어마하죠. 4도짜리 물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강은 없는데 혼합물이면 그러니까 혼합물 때문에 화학적으로죠. 좋습니다. 그게 바로 표층 수온, 바닷물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합층 위의 온도가 겨울이 되면 이게 떨어지는 거야. 혼합층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내려가요? 혼합층의 온도가 평균 그래도 4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이 정도 됩니다. 저 물은 대체 안 오는 중이에요. 저 어는 얼기 힘들죠. 저 극지방이 아니라 얼기. 자, 그 다음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볼게요. 이제 이게 위도별 그래프입니다. 봐봐, 위도별 그래프예요. 봐봐. 자, 지금 방금 봤던 그림하고 잠깐 확인해 볼게요. 방금 봤던 그림 이거였죠? 자, 이 녀석은 혼합층 바로 위에 온도가 얼마냐면요. 한 24도, 23도쯤 되죠. 23도쯤 되는 곳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일까?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23도야. 저위도. 꽤 높은 편이잖아. 저위도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에서 뭘 찾아주면 되냐면 23도에 해당하는 빨간색 그래프가 뭐다? 저위도 지역입니다. 즉 0도 근처, 적도 근처의 바닷물 표면의 온도가 23도쯤 되겠구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 중위도 찾아가봐. 우리나라 중위도 몇 도? 15도쯤 됩니다. 맞죠? 추운 건가? 좀 추운 편이죠. 제일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적도에 가서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면 되게 따뜻한 바닷물을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바닷물 수영하면 좀 추운 이유가 온도 차이가 이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 저희도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점 보이나요?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요. 뭘 뜻한다 그랬지 아까? 바람이 많이 부는 거. 어디가? 우리나라 쪽이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은 바람도 안 불고 되게 뜨거운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약층이 둘 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심해층으로 됐는데 고위도 지역은 처음부터 4도죠. 보이나요? 고위도로 갔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추워서 위에부터 4도라고. 바람이 열어요. 바람이 여는 게 아니라
바람은 불겠지. 아니, 근데 그러면- 바람이 불물에서 섞여도 어차피 4도니까 섞여도 4도야 그냥. 그러면은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아예 없겠네. 없어. 그냥 다 심해층이야. 고위도는 그래서 층상 구조가 나눠지지 않고 다 심해층입니다. 그럼 정을 통해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고위도는 바람의 양을 혼합층의 두께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4도기 때문에. 전부 4도. 그럼 심해 물고기도 저기 살 수 있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압력의 차이만 극복할 수 있다면 올라올 수 있겠죠. 온도는 괜찮습니다. 와.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케이. 바닷물 여기까지가 빠져 알겠는데. 해수의 수직 온도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네요. 그럼 저기 3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네. 내려갈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저 극지방에서 얼음이 3도, 2도, 1도 되면서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빙산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극지방입니다. 그래서 뭐 홀 같은 게 생기는 거나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는 거. 자, 이제 다른 내용을 해볼게요. 염류라는 개념과 염분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닷물에서 수영해 본 적 있나요? 저요. 바닷물을 그래서 먹어본 적도 있나요? 네. 네. 맛이 어떤가요? 눈에 들어간 적 맛있어요. 있어요. 짜요. 눈에 들어가요? 저 짜죠? 이번에 여행 가서 짜죠? 바닷물 말려서 맛있게 물로 먹어봤어요. 바닷물을 그럼 왜 짜요?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 그 옛날 동화 중에 맷돌 만들어서 소금 아 만들고 맞아요. 맷돌. 그거 추억인데. 맷돌이요. 아, 그 맷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네. 안 돌아가나요? 아니요 돌아가고 있다고요. 돌아가고 있어요? 노래에서 왜냐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왜냐면은- 왜냐면은 한 1년 동안 그 1년 있잖아요. 그 여자생이 외국 살 때 한번 맛보고 1년 뒤에 우연찮게 맛봤더니 안 짜요. 안 짜? 아, 너의 경험상. 그렇구나. 자, 우리 동심 파괴일지 모르겠는데 맷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소금 만드는 맷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지 거기- 않아요. 쌀 팔아볼 수 없어!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 맞아? 다 아빠예요. 맷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봐봐, 생각해봐. 없어 있어. 자, 저. 봐봐.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 지각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져요. 비가 내려서 만들어진 바다니까 짰을까 안 짰을까? 안 짜요. 처음엔 전혀 짜지 않았어. 근데 왜 짜졌을까? 맷돌. 왜 짜졌을까? 소금 나오는 맷돌. 뭔가 그 염소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짜져 있어서? 미안해. 아무튼 왜 짜졌냐면요. 잘 봐, 잘 들어. 비가 또 내려. 비가 내려서 육지를 흘러내리는 빗물이 육지에 녹아있는 나트륨 성분을 가지고 내려오고요. 바닷속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때 염소 성분이 공급돼서 염화 나트륨이 생성된 거예요. 근데 염화나트륨이 우리가 먹는 그 소금. 소금 먹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안 짜요. 나트륨 하나는 안 짜죠. 둘이 만나야 짜집니다. 그래서 나트륨 성분이 따로 공급되고 염소 성분이 따로 공급돼서 염화 나트륨 성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물질이 만들어져서 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이만큼을 모아요. 이 안에 그러면 그 물질들이 막 녹아있을 거 아니야? 네. 여기 염화 나트륨만 녹아있는 건 아니고 체크해봐. 염화 나트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등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섞여 있습니다. 아니 육지에서 이렇게 빗물을 따라서 내려온 게 나트륨만 들어왔겠냐고. 나트륨만 들어온 건 아니고 마그네슘도 들어오고 칼륨도 들어왔겠죠. 그리고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 일어날 때 염소만 공급됐겠냐고. 아니야. 황산도 공급이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먹으면 뭐라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로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 엄청나게 영향이 많은 양은 아니고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인지 설명할게. 봐봐. 바닷물 1kg을 준비해요. 이게 몇 g이야? 1000g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저런 물질들의 이름 잘 봐. 이런 물질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아니, 성분이 뭐인 거예요?
염류가 녹아있는 거야. 바닷물 속에 염류들이 녹아있어. 그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계산할 때 바닷물 1kg 안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을 때 곱하기 1000을 해서 35퍼밀이라고 불러줍니다. 퍼밀 또는 실용염분 단위라 불러주는데 여기 써있는 숫자가 여기 보여 34 보여? 여기 그래프에 나와있는 숫자가 바로 저렇게 보는 숫자들이야. 저쪽 지역의 바닷물을 이만큼 모아서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나 증발을 쫙 끓여가지고 증발을 시켜서 염류의 양이 얼마나 있나 체크해가지고 염분을 다 구한 값입니다. 소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받아주고. 자, 이걸 염류라고 하고요. 염류가 얼마의 비율로 들어있냐? 이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염분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염류라는 표현과 염분이라는 표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중이야. 염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요. 그 염류가 얼마의 비율로 들어있냐? 이걸 염분이라고 불러줍니다. 염류 개념과 염분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염분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바닷물 1kg 기준으로 얼마의 염류가 녹아있냐를 가지고 염분을 구하게 돼요. 바닷물마다 더 짠 바닷물도 있고 덜 짠 바닷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 잠깐 보고 올게요. 더 짠, 덜 짠 바닷물. 우리나라 주변의 그래프를 좀 봅시다. 위의 그래프는 2월달이니까 겨울이죠. 아래 그래프는 8월달이니까 여름입니다. 언제 비가 많이 와? 여름. 8월이죠. 비가 많이 오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좀 덜 짤 거예요. 맞나요? 네. 확인해볼까? 우리나라 서해안 31퍼밀, 32퍼밀 여기 어때요? 여기 보면 안 되겠다. 다시. 예? 아니 뭐야 이거. 이거는 이제 여기 영향도 있으니까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보면 좋을까? 일본에서 여기 없잖아 자료가. 기후 현상이 이런. 일본이랑 좀 요쯤? 요쯤 볼까? 비교할 만한 게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 31 있다. 여기 31 있고요. 30 여기도 있다. 이런 것들. 자. 여기 34, 33, 34 이런 거에 비해서 아래쪽이 숫자가 좀 작죠?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염분의 비율이 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네요. 밑으로 내려간다? 뭔가 저기 34.8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밑으로 내려가고 저기 34점 여기 있던 게 일본 밑으로 내려가. 요 라인 말이야? 이거는 염분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야. 염분이 같은 지역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인이 연결되냐 이거보다도 여름과 겨울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름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염분의 양, 즉 덜 짜진다. 짜면 숫자가 커지는 거고 덜 짜면 숫자가 작아지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짜다 안 짜다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떨 때 짜지고 어떨 때 덜 짜지는지를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봐봐. 왜? 생각해봐. 첫 번째 생각할 건 증발량과 강수량입니다. 먼저 강수량 먼저 볼게요. 강수량이 많으면요. 염분은 떨어져 올라가. 올라가요. 다시 내려가지. 내려. 떨어져야지. 자, 염분이 높다는 건 짜다는 거고 염분이 낮다는 건 안 짜다는 얘기야. 비가 많이 와. 안 짜지겠죠. 염분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증발량. 와, 이 지역에 증발이 겁나 일어나. 염분은 짜요. 짜지겠지. 점점 짜지겠죠. 짜지겠죠. 염분은 아, 높아지겠죠.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이 염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담수의 유입. 뭔 소리야? 비가 내려서 빗물이 막 유입되는 거야. 이 지역은 빗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 지역에. 빗물이 들어오면 덜 짠 물이 막 들어오는 거니까 이 지역의 염분은요, 낮아지겠네요. 그죠? 담수 유입이 많은 곳은 염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해수. 해수가 얼어. 어떻게 오르네? 바닷물이 얼어. 극지방에. 아. 바닷물이 얼어. 잘 들어. 바닷물이 얼 때, 얼음이 얼 때 순수하게 지들끼리, 즉 물 분자들끼리만 얼어요. 소금을 데려가서 같이 얼지 않아. 네. 진짜 바닷물이 얼 때 지들끼리, 물 분자들끼리만 얼어서 완전 순수한 얼음이 됩니다. 그럼 짠 얼음은 없어요? 짠 얼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빙산 잘라다가 바로 그릇에 넣고 끓여서 먹습니다. 소금 뿌려 먹었는데. 아니 그냥 물을 얻고 싶을 때 그냥 얼음 잘라다가 그냥 그릇에 넣고 가열하면 순수한 물이 나와요. 소금기 전혀 없습니다. 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봐봐 생각해봐. 그래서 빙하가 막 어는 지역이야. 요 지역에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봐봐. A라는 지역의 염분을 처음 측정했더니 35%였어. 근데 얼음이 막 얼어. 우두두두둑 얼음이 얼어. 우두둑 얼음이 얼었어. 얼음이 얼면서 뭘 밖으로 버리냐? 아 꺼져! 내 몸속에 들어오지 마! 하면서 밖으로 소금을 밀어낸다니까? 그럼 더 농도가 진짜. 그렇지. 그 바깥쪽에 아직 얼지 않은 바닷물은 더 진한 소금물이 되는 거야. 다음에 측정해보니까 얼마야? 36으로 변했어! 더 짜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빙하가 어는 지역은 더 짜져요. 와. 빙하가 어는 지역의 바닷물은 더 짜집니다. 여러분 빙하가 얼면 나머지가 더 짜지는 거니까 그렇지. 진짜 더 얼기 힘들어지겠지. 거의 그러면- 대부분의 바다가 다 얼고 진짜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사해 바닷물처럼 되죠. 하해 바다가 아니라 진짜 엄청 짜지겠죠? 사사해 바다 아닐까요? 살인 바다. 오케이, 맞아요. 잘 판단했어요. 자, 이제 반대를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이 지역은 있던 빙하가 또는 빙산이 녹아서 막 녹는 지역이야. 빙산이 또는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민물이 높아져요. 담수가 유입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지? 빙하가 녹는 지역. 그 지역은 다시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빙하가 어는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빙 지역이라고 해요. 결빙. 빙하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야. 물어볼게. 결빙 지역은 염분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져요. 아이고 빠진다.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결빙 지역은 빙하가 어는 곳이야. 빙산이 어는 곳이야. 짜져. 소금을 밀어낸다며. 바깥쪽은 짜져 있을 거 아니야. 다시. 결빙 지역은 염분이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짜집니다. 빙하가 녹는 지역은요? 염분이 낮아지겠네요. 그죠?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빙하가 바닷물이 어는 지역은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요. 빙하가 녹는 지역은 염분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정리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만 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 근데 저기 바닷물에 얼면은 정확히 말하면 바닷물이 있는 굵은 전을 얼마라고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맞겠죠. 근데 바닷물이 언다고 하면은 소금기가 있는 걸로 착각하지 않을까요? 착각하는 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거지. 뭐가요? 바닷물이 언다. 그럼 그 얼음은 짜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초딩 버전. 아. 미안해. 네,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언다. 오케이. 그럼 순수한 물들끼리만 얼겠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등 이상의 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염류가 뭔지, 염분이 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염분의 분포까지 잠깐 볼게요. 염분의 분포. 그래서 우리 요 그림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입니다. 책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봐봐.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염분이야. 빨간색에 가까워질수록 염분이 높은 거고요. 파란색 가까울수록 염분이 낮은 건데 어디가 빨간색이 많아요? 여기 중위도 지역. 중위도가 아니라 중위도인가요? 중위도구나. 오 잠깐만. 30도, 그죠? 위도 30도, 중위도 지역이 염분이 높아요.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 중위도, 여기가 염분이 높잖아. 자, 문제입니다. 중위도 지역은 왜 염분이 높을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증발량이 많아. 열대 기후는 오히려 더 강수량이 많아서. 맞아요. 적도는 증발량이 굉장히 많겠죠. 뜨거우니까. 하지만 비가 더 많이 내려. 비가 엄청 내려. 그래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30도 북은 어때요? 적당한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증발량이 많은 편이야. 근데 비는 많이 안 오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 1년 내내 따지면은 별로 안 오는 편에 속해요.
근데 저희 그림 보면은 저희 나라가 어. 33도 PSU라 돼 있는데 그것도 높은 건가요? 저희 나라가 33. 그것도 여름 겨울 좀 다르죠. 겨울은 34까지만 올라가네요. 그죠? 근데 여름이 33으로 떨어지죠. 씨 우리나라 어딨어? 여기 우리나라- 왼쪽 맨 끝에. 우리나라는 그죠? 중위도 초반에 걸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위도 초반에 걸쳐. 60도까지가 중위도잖아요. 선생님 저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빨간 중도? 겁나 빨간 데가 있는데 겁나 빨간 진짜 데? 조그만 틈에 아, 저기 지중해. 지중해요 거기가? 네? 기준이야 이거? 지중해일걸? 거기가 아프리카하고 그 사해바다 아니야? 아 사이버다요. 이스라엘 아래 그쪽 아니야? 네, 그쪽에. 그쪽 같은데 사해바다 같은데? 거기가 지중해. 사해바다 지중해 근처 맞아. 홍해 근처 그쪽 맞어. 겁나 빨간데? 저긴 사해가 맞나 본데요. 그런 비슷한 이유가 많이 있어요. 들어오는 거 맘대로지만 나가는 거. 자, 이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양쪽 극지방도 지금 빨간색이 없죠. 네. 극지방은 왜 염분이 낮을까? 많이 녹아서? 지금은 많이 녹고 있는 실정이죠.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지구 때문에. 온난화. 많이 어는 게 많이 얼면 염분 높아져야지. 뭔가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그치? 어는 게 좋은 거지. 아, 지금 녹고 있기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 상태구나 라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바다에다가 소금 더 뿌리면 얼지 않을까요? 언다고. 얼지 야, 않을까요? 소금 더 뿌리면 오히려 더 많이 안 놀지. 대형 에어컨처럼. 밀분자가. 그러면 얼음에다가 소금 뿌리면 더 덜어져. 좋아요. 자, 마지막 내용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3번 끝났고요. 4번에 대한 내용을 하는 중입니다.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그래서 강수량, 증발량, 결빙량, 해빙량, 담수 유입 이런 것들이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게 되게 웃겨요. 봐봐. 지금 어떤 지역에 염류가 35가 녹아있어. 보이나요? 염류가 35가 녹아있으니까 이게 바닷물, 합치면 바닷물이죠. 바닷물 1000g에 염류가 35g 녹아있으니까 이 지역의 염분은 이렇게 씁니다. 35%이라고 불러줘요. 이거는 지금 이런 기후가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염류가 어떻게 들어있나 봤더니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얘가 5등 들어있잖아. 이거를 비율을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환산해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27이고 얘가 3이잖아. 간단히 말하면 그냥 27대 1등과 2등만 볼게요. 1등과 2등이 27대 3이야. 그럼 9대 1이죠. 9대 1의 비율을 보이는 거야. 어디 지역? A라는 지역에 염분이 35%인 지역에 1등인 녀석과 2등인 녀석의 비율이 9대 1이야 라고 지금 정한 거야. 근데 또 어떤 바다를 봤더니 염분이 겁나 낮아. B라는 지역에 갔더니 염분이 얼마밖에 안 되나 볼까요? 21. 얼마? 26. 한 25라고 하죠. 25라고 가정해볼게요. 엄청 낮게 가정해볼게요. 그 이 안에는 염분도 얼마 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둘이 합쳐서 30이었죠? 35일 때. 그 둘이 합쳐서 한 20만 만들어보자. 20만? 네. 근데 재밌는 건 20 만들었을 때 얘가 10이니까 18대 18대 2로 얘가 18g, 얘가 2g. 비율은 9대 1을 유지합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염분이 높은 해역, 염분이 낮은 해역을 만났어. 하지만 그 안에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나 계산해보면 당연히 염류가 얘가 적게 들어있겠지. 근데 거기 들어있는 염류의 비율은 어떠? 비율은 위에 얘랑 비율은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야. 비율은. 나 염화나트륨이 적게 들어있어. 그럼 다른 황산나트륨도 그만큼 적게 들어있는 거야. 같은 비율로 들어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같은 비율로 염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염분들의 비는 모든 해역이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준다? 염분비는 항상
일정해. 이건 법칙이야. 모든 해역의 염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해라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어떤 해역에서 40%ml 겁나 짜대. 그때 제일 많이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이 무려 30g이 들어있대요. 그때 두 번째로 들어있는 건 몇 g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대 1이 되어야 하니까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과학자들이 알아낸 법칙이야, 법칙. 법칙이라서 우리도 받아들여주고 따라주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변 해류를 정리해 봅시다. 물티슈가 지금 교실에는 없네. 교무실에 있나 찾아봐줄게. 잠깐 기다려봐. 어우, 지금 난리가 나서 끝나야 될 것 같아. 쌤, 저도 물티슈랑 교무실 가봐. 이 자식아. 야, 뭘 버리냐? 너왜 가서 버려? 색깔도 찢어진 것 같은데. 색깔로 더 찢어진 것 같아.